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찐한케입니다. 오늘 2024년 12월 19일 코롱생명과학 코롱티슈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 열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밸류 뉴스라는 곳에서 이번에 인보사 관련돼서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요 뉴스를 제 거 보셔도 되고 따로 한번 좀 챙겨 보셔도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육렬 회장님 1심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결문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 판결문이 나왔죠. 신약 개발 실패는 범죄 아니다. 그래서 인보사 이액 세포 성분 착오에 관한 코롱생명과학과 피고인들의 인식 시점은 제조 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 30일 이후라며 시약처의 허가를 믿고 인보사를 제조 판매한 이회생 등의 범죄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게 이제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이 고의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고의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이 고의가 없다고 했고, 그다음에 여기 부분이죠. 재판부는 미국과 한국의 상반된 대응을 지적하며 미국 FDA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과 안정성에 대해 과학적 관점에서 차분히 검토한 후 우려가 해소되자 자국 민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반면 한국은 품목 허가 취소 후에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수년간 형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과학적 분야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범위와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 한 줄이 되게 사회에 시사한 부분이 많았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진짜 문제가 있다면 미국에서 소송을 했을 거고 소송이 진행됐으면 코롱그룹은 지금 남아있지 않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야 5년이나 지나서 이걸 이제 사회 지체, 문화 지체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는 저도 이제 처음 보는 건데 지난해 12월에 미 국립보건원 논문을 통해 TGC의 과학적 가치가 입증됐다고 합니다. 박이호 고려대 의학대학 연구 교수가 제1저자로 참여한 본 논문은 쥐 실험을 통해 TGC가 통증 관련 단백질인 NGF의 발현을 억제하고 신경성장 마커인 갭43과 통증 전달 물질인 CGRP의 발현을 낮추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TGC의 작용 기전을 분자 수준에서 처음 규명한 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새로운 뉴스였고, 그 다음에 TGC 투여군에서는 신경세포의 과민성이 대조군에 비해 크게 완화되었고 투여 4주 후에는 정상군과 비슷한 수준의 통증 반응을 보였다. TGC가 NGF 트리키 A 신호 전달 경로를 조절함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새로운 통증 치료제 개발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뭐 이거 관련돼서 이제 고관절이라든가 이제 척추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죠. 제가 듣는 얘기로는 지금 요 척추가 의외로 빅파마한테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풍문이 이제 돌아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 관련돼서 좀 좋은 소식이 좀 나와야 생명 코롱 티슈진의 실적도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관절도 했으면 좋겠고 무릎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뭐 제 맘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보사 투여 환자들의 부작용 보고 관련돼서는 평가 곤란, 평가 불가 판정을 받았고, 코롱생명과학도 현재까지 인보사 투여 환자군의 장기 추적에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매된 게 2019년 3월이 마지막이니까 지금 24년 12월이니까 5년 동안 문제 없었다라는 얘기니까 이건 부작용 없다는 거를 그냥 증명을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롱생명과학이 KRS-2031, 3021를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요거가 좀 결실이 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들리는 바로는 별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가 들려서 좀 마음이 좀 안 좋은데요. 어쨌든 요거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뭐
가능성이 없으면 빨리 접는 게 낫겠죠. 근데 가능성이 있는데 뭔가 또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하는 거라 그러면 또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G 한투 PE가 코롱생명과학 엑시트 기대감을 나타낸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27일 날 있었고요. 이 친구들이 전환사채를 32,611원에 받았는데 지금 21,760원입니다. 리픽싱이 됐죠. 근데 지금 22,6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마 빠져나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 쓰는 이유는 얘네가 빠져나갈 때 이 전환사채들이 주식으로 청구돼서 나갈 때 지난번에도 보셨다시피 티슈진이 그 당시에 이제 주가가 올랐던 거를 기억한다면 이 친구들이 나가기 전에 분명히 뭔가를 좀 해줄 거라고 이제 믿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좀 좋은 일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SG 한투 P는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제거되고 미 FDA 허가 절차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코롱생명과학의 주가가 상승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 아울러 주가가 목표치에 다다를 경우 코롱생명과학 측과 엑시트 시점을 조율할 예정이다. 코롱생명과학 주가 관련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보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보는 건데, 이 친구들은 이제 저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고 저보다 더 관련 업계에서 듣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이 친구들 얘기가 맞겠죠.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향후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면 엑시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엑시트가 나가는 게 이제 눈이 보일 때쯤이면 주가가 바둥바둥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별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차이나 라이프 메디컬 센트리와 공급 계약 해지를 한 거죠. 이게 아마 이제 하이난도 있는데 해남성이네요. 어쨌든 이쪽이랑 계약된 게 이제 해지됐다. 뭐 공급된 것도 없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행을 한 거죠. 계약 체결일부터 해지 때까지 계약 이행 실적이 없대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2019년 사태만 아니었어도 지금 뭐 돈을 갈퀴로 긁고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히트 뉴스에서 나온 건데요. 신약 개발 책임 다시 생각, 인보사 문제 수많은 소송 전으로 번져 해가지고 관련 내용이 또 나와 있죠. 이번 신약 개발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판가름할 시금석이 됐다. 이번에 재판에서 재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좀 사회에 좀 큰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보다 더 큰 파장이 지금 난리여서 뭐 이런 뉴스들이 다 묻히고 있는 건 좀 안타깝기는 한데, 자, 어쨌든 산업계 신약 개발은 분명히 전략적이어야 하고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업계의 정언과 같다. 그럼에도 그 실패 과정에서 다른 혐의를 붙여 심판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를 고민하게 했다는 데서 이번 소송은 단순한 형사소송 이상을 넘어 제약바이오 의 신약 개발 책임을 좀 더 가볍게 해주는 시금석으로 자리 잡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대12에서 2대12는 좀 코롱생명과학하고 조금 친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회사, 그런 언론사입니다. 이제 요런 얘기가 있죠. 티슈지는 미국에서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롱 티슈지는 19년 5월 FDA로부터 임상 등등을 받았지만 2020년 4월에 중단 해제를 했고 21년 12월 환자 등록을 재개하고 7월에 환자 투약을 완료했고요. 지금 3상을 종료한 상황이다. 3상을 종료했고 이제 관찰 기간에 들어가 있는 중입니다. 2년이죠. 내후년 7월 정도. 내후년 7월 정도. 내후년 7월 정도니까 26년 7월입니다. 26년 7월이에요. 26년 7월이면 이제 관찰 기간도 끝나고 그렇게 된다. 미국 품목 허가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코롱 티슈진 관계자는 TGC의 미국 임상 3상의 주평가 지표는 앞서 성공한 국내 임상 3상과 유사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미국 임상 2상 결과도 매우 좋았고, 그거랑 특별하게
뭐 안 좋은 쪽으로 나쁘게 생길 일이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는 이미 뭐 증명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그걸 이제 FDA에서 오케이 해주냐 안 하느냐, 예, 그 부분이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직 치료제가 없는 분야인데다가 이미 한번 허가받은 약물이라는 점에서 성공 확률이 높다고 대답했다. 예, 이거는 이제 제가 한국에서 허가받은 건데 미국에서 허가 안 날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머니투데이에서 코오롱 티슈진 인보사 부활 성공할까 미 신약 허가 가능성을 해가지고 이제 나온 건데요. 106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독립된 자문기관 통해서 안정성을 계속 점검한다고 하는데 뭐 이게 그렇고요. 어쨌든 전 세계 골관점 치료제 시장 규모가 2031년 84억 달러, 약 12조 2천억인데 우리가 지금 진입하는 걸로 보는 건 27년 7월에 관찰 기간이 끝나고 뭐 아니죠. 26년이죠. 예, 26년 7월에 관찰 기간이 끝나고 그다음에 한 27년 정도의 시장 진입을 하면 한 29년도에 피크 찍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좀 괜찮은 시장 진입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론자랑 산업 생산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이어지고 있고 위해주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2025년 상반기 주요 바이오텍의 학회 및 컨퍼런스 참가와 사업 관련 업데이트가 예정돼 관심을 가질 만하다. 리가켄 바이오와 ABL 바이오 등과 함께 코오롱 티슈진을 언급했다. 예,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 좀 커버해준 게 되게 신기한 일이기도 합니다. 정말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TGC 임상 3상에 요건 아까 이제 봤던 내용과 이제 똑같은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뉴스 정리한 부분입니다. 자, 일단 차트를 먼저 볼 건데요. 예, 코오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이제 주봉이고요. 예, 주봉이고 보시면 코오롱인데요. 예, 코오롱은 뭐 바닥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바닥에 있다라는 게 맞고 지금 뭐 굳이 뭐 따지면 뭐 요런 자리 정도 되나요? 예, 14,150원 뭐 밑으로 내려온다면 매수하는 게 맞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밑으로 떨어지는 건 거의 뭐 그룹이 망해가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코오롱이 지금 코오롱 그룹이 상장되어 있는 거 전체만 생각을 해도 3조가 넘는데 예, 지금 지주회사격인 코오롱이 시가총액이 1,700억밖에 안 돼요. 이게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당장 지금 시장 내에서는 좀 위기라는 얘기도 돈다라고 하는데 주식을 하나도 안 하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못 들어본 얘기를 그 친구가 해서 좀 놀라기는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재무 상황적으로 봤을 때 가장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조금씩 풀려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핵심이 코오롱 글로벌의 이제 그 파이낸싱 관련된 부분이 좀 문제기는 한데 이 부분을 좀 잘 타게 해야 되고 향후에 임상 TGC 임상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앞으로 한 2년 넘게 그 비용을 감당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여담으로 또 친다 그러면 우리 규호가 잘 그 회사를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웅렬이 형이 주담대를 좀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실런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속 팔로우업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할 건지 알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되면 아마 규호가 받는다고 치면 지금 1,700억이니까 한 900억 가까이 정도만 그거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상속세가 엄청 나오겠군요. 어쨌든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되면 그때 코오롱이 조금 치고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도 주봉으로 보면 얘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조금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중점적으로 보는 건 요 구름대예요. 구름대가 이제 많이 낮아져 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구름이 아니고 우문으로 계속 한참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돌파해 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 200주 선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저항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제 계속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올라타는 게 또 두 번째 과제가 된다. 그래서 이 일목균형표상의 구름대 돌파하고 여기 한 3만 원 선 정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아마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천천히 이렇게 갈 수 있다. 다만 지금 바닥이냐라는 부분은 바닥인 것 같기는 한데요. 결국에는 그 최근에 상승했던 요 양봉 있잖아요. 12월 9일주 양봉에 저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 움직여주는 게 가장 좋다. 지금은 기준선 라인이죠. 기준선 라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한번 요런 이제 쌍바닥을 기대해 보고 좀 매수할 수도 있는 그런 가격 라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여기 밑에 지나가는 241선 뭐 한 22,000원 자리를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당연히 매도를 해야죠. 이거는 이제 어떤 스윙 개념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있다가 그냥 이렇게 깨져가지고 요렇게 하나 둘 세 개로 깨지면 또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되고 이 양봉을 기점으로 요런 식으로 여기 21,000원짜리에서는 좀 강력하게 지지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넓게 잡으면 여기인데 21,250원에서 27,000원 사이, 750원 사이 정도에서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지지받는다는 얘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어디서 이제 한번 붕 떠준다는 얘기인 거지 여기 지지하고 막 이렇게 날아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 지지 라인은 뭐 21,250원에서 27,50원 각각의 이제 이평선들이 있죠. 저는 이거를 이제 지수 이평선을 보고 있는데요. 뭐 지수를 보시든 단순을 보시든 하여간에 21선 깨지면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된다. 다만 21선이 깨지면 반등은 한번 나와줄 거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가격은 이런 가격이 아니죠. 결국에는 이쪽 자리 넘겨주는 거, 뭐 36,000원에서 5만 원짜리 정도 넘겨주는 걸 바라는데 아까 뉴스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이제 그 사모펀드 친구들이 나가려면 전환사채가 나가려면 지금 21,000원이니까 최소한 42,000원, 4만 원 윗구간에서 매도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사랑 일정 조율해서 뭐 회사에서 뭐 이런 그렇게 꼭 된다는 건 아니지만 좋은 뉴스가 나오거나 혹은 수급이 몰리면서 내년도에 그 친구들이 나갈 때 나가는 날이 온다 그러면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도 된다. 공식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개인적으로 적립식 펀드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티슈진입니다. 티슈진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럼 결국에 따지면 뭐 이렇게 1파동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도 여기까지 3파동 1, 2, 3, 4, 5까지 다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양봉의 중심 라인을 깼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작업까지 했고 이번 주에 못 올려 붙였어요.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여기를 다시 올려 붙여서 여기 27,500원 언저리까지 가고 그다음에 뭐 한 주 섰다가 뽕 하고 가버리면 그냥 가는 건데 지금 현재 모습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약간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일봉으로 좀 보게 되면 제가 여기 이제 그 스토캐스틱이 침체권에 들어왔던 요게 언저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여기 22,200원짜리 오면 좀 반등하지 않겠냐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반등을 했고요. 반등을 했지만 다시 5일선을 깨고 내려와서 지금 21선을 몸통으로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막바로 깨질 수도 있는데, 반등이 나오면 제가 21선 깨지면 많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22,200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밑에 있는 여기가 이제 주봉상의 기준선 자리인데요. 요 자리, 여기가 한 28,000원짜리 여기 정도에서 이제 좀 한번 반등해서 이렇게 한번 튕겨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 하는 거고, 일단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2,200원이 만약에 깨져서 쭉 하락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조금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내가 24,500원을 넘어서 28,600원까지 간 거는 좀 오버슈팅 개념으로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여기 한 2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죠. 23,300원하고 요런 자리 19,700원짜리 정도,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쭉 올라가면서 61선짜리 처음 닿는 자리가 한 29,700원, 19,700원에서 2만 원 언저리니까 여기까지 만약에 급하게 내려온다면 리바운딩을 좀 크게 해줄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충분하게 기간 조정하고 가격 조정을 할 때까지는 좀 천천히 좀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서 충분히 이런 식으로 충분히 떨어졌을 때 이제 조금씩 매집해 가는 거를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본 물량은 지금 들고 있고 엄청 물려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항공기 사고도 나고 해서 지금 되게 정신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정신 없어 하지 마시고 오늘 한 해 2024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요. 내년이 오겠죠. 또 시간은 가고 좋은 일들이 점점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내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찌남 K였습니다.